걷기 운동 되게 좋은 운동입니다. 대신에 시간 대비 운동 효과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단백질 정체라는 현상이 생겨요. 이 단백질 정체가 암세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강하지 못한 세포들을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노화를 일으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상체 운동도 좋고요, 근력 운동도 좋은데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은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실천하시면 충분히 노화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나라의 18.4%예요. 2030년이 되면 25%가 되고요. 2050년이 되면 40%가 됩니다. 2070년이 되면 46.4%예요. 2070년이 됐을 때 65세가 되면요, 어디 가서 나이 많다는 얘기 못 한다는 얘기예요. 절반이에요. 65세인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절반, 나보다 어린 사람이 절반이에요. 어디 가서 형 대접 못 받습니다. 65세 돼도. 굉장히 심각한 거죠. 65세에 은퇴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몇 년을 더 사느냐, 평균적으로 대략 남녀 합치면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더 사시는 거예요. 기대 수명이고요. 건강 수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수명이거든요. 나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씻고 혼자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연령은 이거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실제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은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저는 운동이라고 딱 얘기하고 싶어요.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운동을 하면 어떤 일이 우리 몸속에서 생기냐면, 운동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우리 신체 자체는. 그 스트레스가 자가 포식이라는 걸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이 자가 포식이 무슨 뜻이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 중에 고장난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세포들을 분해하는 작용을 자가 포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세포들, 이게 놔두면 암세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강하지 못한 세포들을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세포를 없애고 그 자리에 또 새로운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운동의 효과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했다, 이런 자가 포식 기능이 줄어들었다 하면 단백질이 정체가 되는 단백질 정체라는 현상이 생겨요. 이 단백질 정체가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노화를 일으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단백질이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서로 뭉쳐 있어요. 꼬여 있고. 단백질이 쫙 꼬여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건데, 질병에 의해서가 될 수도 있고 외부 작용에 의해서 이 단백질들이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쫙 풀어지면 풀어진 단백질을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청소를 하는 게 자가 포식이라는 건데, 운동을 안 하면 그게 안 되니까 풀어진 단백질들이 몸 안에 그대로 정체가 돼요. 이게 노화를 촉진한다는 거고, 이런 풀어진 단백질을 운동을 통해서 몸에서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걷기 운동 되게 좋은 운동입니다. 왜 좋냐면 특별한 기구 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 중에 부상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하지만, 대신에 동작 자체가 좀 단조롭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대비 운동 효과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함께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요, 효율성을 되게 중시해요. 그러니까 쓰지 않는 거는 퇴화를 시키고, 많이 쓰는 거는 더 크게 키워서 적절한 곳에 에너지를 잘 배치를 시켜서 새는 에너지를 없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점점 약해진다는 뜻이죠. 쓰지 않는 근육은 점점 약하게 줄일 거니까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거를 막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량을 유지를 시켜야 우리 몸은 유지비가 좀 들더라도 근육을 계속 유지시키게 됩니다.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할 때 그 유산소 운동 전에 제가 근력 운동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이 좋아지면 일단 자세가 좋아져요. 근육이 관절을 옆에서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이 흔들리지가 않고 자세가 좋아지니까 운동할 때 부상도 좀 줄일 수가 있고, 혈압 유지에도 좋아지고 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근육이, 그리고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도 늘고, 그러면 체중을 조절하는 데도 훨씬 유리할 거고요. 그래서 노년기에는 남녀노소 모두 유산소 운동을 하기 전에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육세포는 안 늘어난다, 단지 운동을 해서 근육세포 크기가 커질 뿐이다,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맞는 말이긴 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근육세포가 막 성장될 때, 그때 운동을 많이 한 분들은 근육세포 자체가 많겠죠. 그래서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이 커집니다. 그러면 성인이 됐고 나이가 들었어, 지금 운동해봤자 근육세포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운동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은 게요,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세포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세포핵이 늘어나요. 한 근육 안에서도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동을 쫙 해서 근육 세포 내에 세포획이 늘어나면 이게 나중에 중간에 운동을 안 해서 조금 줄어들어도 다시 운동을 했을 때 쉽게 커집니다. 왜냐면 세포획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 운동하기 좀 더 용이할 때 획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고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다시 시작했을 때 남들보다 같은 양을 운동을 해도 근육량을 더 쉽게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운동을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 알려드릴 거는 집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하체 운동이고요. 아주 간단하게 스쿼트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양손을 가슴을 이렇게 감싸고요. 이 상태에서 일어날 거예요. 자, 쭉 일어났죠? 일어날 때는 빠르게 일어나고 다시 앉을 때, 스쿼트 할 때 앉을 때 천천히 내려가. 그러니까 최대한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올라갈 때는 빠르게,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천천히. 또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이렇게 스쿼트를 10회에서 20회 정도. 올라올 땐 빨리, 내려갈 땐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느린 속도로 천천히 내려가시면 더 운동 효과가 좋아집니다. 자, 다음 동작은 의자 뒤쪽에서 넘어지지 않게 두 손으로 지지를 해주고요. 한쪽 발로 스쿼트를 할 거예요. 이렇게 들고요. 욕심부려서 너무 확 내려가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아주 약간만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살짝 내려가잖아요. 이 정도만 내려가도 됩니다.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각 발을 10회에서 20회 정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한쪽을 했으면 반대쪽으로 옮겨서 또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너무 욕심내서 확 내려가면 안 돼요. 오히려 다쳐요. 살짝만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거를 한쪽 다리에 10회에서 20회 정도 해줍니다. 다음은 종아리 운동이고요. 마찬가지로 의자 뒤에서 중심을 잡고요. 쭉 올라왔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쭉 올라왔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는데, 여기서 조금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한쪽 발로, 다시 해볼게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한쪽 발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한쪽 발로 연습을 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한쪽 발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한쪽 발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한쪽 발만 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반대쪽도 한쪽 발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각 발을 10회에서 20회 정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운동 모두 이제 10회에서 20회 정도 하는데 절대로 욕심부리지 말고 본인의 강도에 맞게 운동을 하셔야 부상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렸으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허벅지 근육이요, 우리 몸에서 제일 커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대비 얻는 게 많겠죠. 같은 운동을 해도 허벅지 운동은 더 빨리 크겠죠. 그래서 허벅지 운동, 하체 운동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또 이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게 넘어지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넘어질 때 뭐 골반뼈에 금이 간다든지 허리뼈에 압박골절이 생기면서 그때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 하체 근육이 좋으면 넘어질 일이 좀 줄어들겠죠. 넘어질 것처럼 비틀거리다가도 다리 근육 힘이 좋으면 바로 균형을 잡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상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상체 운동보다는 하체 운동이 노력 대비 얻는 게 많은 가성비가 좋은 운동이라는 겁니다. 하체 운동도 좋고요, 상체 운동도 좋고요, 근력 운동도 좋은데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은 뇌 운동이에요. 뇌 운동. 이게 노년에 아까 이제 건강 수명도 얘기하고 기대 수명 얘기했잖아요. 신체가 건강하면 당연히 뇌도 건강해집니다. 그렇지만 뇌를 좀 자극하는 운동을 해주면 나중에 노년에 치매가 오는 거를 좀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뇌 자극 운동 되게 추천하고요. 뇌 자극 운동 대표적으로 손가락 운동이에요. 보여드리면 손가락을 이렇게 모아보세요. 모아놓은 손가락을 서로 맞댑니다. 따라해보세요. 맞대고 치고, 맞대고 치고, 맞대고 치고, 맞대고 치고. 이거를 조금 빨리, 이 운동, 이 손가락 운동 자체가 좌우가 다른 동작을 하기 때문에 뇌를 자극하기 좋은 운동이에요. 또 하나는 기역자와 니은자를 만들어서 교차를 해줍니다. 이렇게 비튼 다음에 서로 맞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천천히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더 빠른 속도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운동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한쪽은 엄지, 한쪽은 새끼. 그 다음에 얘를 잡고 반대쪽, 잡고 반대쪽, 잡고 반대쪽, 반대, 접고 반대. 얘를 조금 빨리.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운동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뇌를 자극해주는 운동을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노년 건강을 위해서 딱 3가지 추천드리는데요. 너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좋은 음식 드시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요, 그리고 정신 건강을 잘 유지를 하는 거예요.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가족과 아니면 친구분들과 쉽게 소통을 하고 또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좋은 음식을 1가지만 딱 추천을 하자면 저는 연어를 좀 추천하거든요. 연어를 추천하는 이유는 연어는 이제 오메가3가 되게 풍부해요. 오메가3는 항염증 작용이 크죠. 그래서 심장병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좀 낮추고,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품질 단백질이 많아서 운동하고 나서 드시면 이제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게다가 특히 비타민 D가 풍부한 게 연어고요. 연어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거든요. 또 먹기도 편하고요. 요리법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질리지 않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먹기도 하죠, 연어는. 그리고 샐러드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초밥을 만들거나 아니면 구워서 먹기도 하고, 다양한 요리법이 존재하니까 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연어를 너무 많이 드시면 염분이나 콜레스테롤이 좀 과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있죠. 동물성은 달걀, 닭가슴살이나 뭐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이 정도가 섭취하기가 참 좋은 고기일 거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호박씨, 땅콩, 아몬드, 아보카도, 콩, 두부 같은 이런 것들이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식물성과 동물성 2개를 골고루 드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게 체중에 따라서 그리고 활동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정말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단백질을 드셔야 될 거고, 그냥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드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좌식생활, 하루 낮에 그냥 의자에 앉아있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킬로그램당 0.8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60kg인 남성이 하루에 한 48g 정도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48g의 단백질은 닭가슴살로 따지면 200g이에요. 그래서 60kg인 남성이 그냥 의자에 앉아서 생활을 한다? 닭가슴살 200g이 하루 적정 섭취량인데, 만약에 내가 근력을 늘려야 되겠다,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늘리고 싶다 한다면 이거보다 한 2배 정도는 더 드시는 게 좋고요. 언제 먹는 게 좋느냐? 근육 합성을 돕기 위해서는 운동하고 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시간 이내에 탄수화물하고 같이 닭가슴살 같은 거를 섭취를 해주시고요. 물론 하루 3끼 드실 때 그때도 같이 단백질을 먹으면서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한 번 더 드시는 게 근육 양을 늘리는 데 좋겠죠. 2가지를 비교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를 비교를 해보면 결론은 식물성이 더 좋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둘 다 좋습니다. 하지만 약간 더 우위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그거는 개인의 기호예요. 뭐가 좋다라는 건 없어요. 동물성 단백질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너무 많이 먹었을 때 포화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식물성 단백질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거는 왜 생겼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좀 속상한 대답이긴 하지만 노화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 얘기할 때 너무 좀 죄송스럽고 환자분들이 좀 상처받으실까 봐 내가 늙어서 그렇구나,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대답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노화는 충분히 늦출 수가 있고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내가 잘 조절을 못해서 운동을 잘 못하고 음식 조절을 잘 못해서 노화가 좀 빨리 왔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걸 충분히 늦출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 식단이라든가 운동법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실천하시면 충분히 노화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